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검찰에서 지금 이재명의 그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본래 말이죠, 위증 교사를 맨 먼저 넘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백현동 사건을 먼저 넘겼어요. 자, 그래서 검찰의 입장문을 동향과 관련된 검찰의 입장을 갖다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갑자기 돌발 지금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앞 첫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대 정원을 윤석열 정부 기간 안에 최대한도 3,000명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2025년도부터 이 1,000명을 늘리겠다. 이러한 이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이 웬일인지 딱 지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 나왔어요. 근데 이 안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야, 지지한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뭐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재명한테 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니면 이재명하고 사전에 뭐 조율될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이재명이가 이거 찬성할 리가 없는데, 예. 여하간 정성호의 또 반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야말로 이거 얼마나 중요한 우리 국민의 건강, 이 생명과 관련된 건데, 이런 걸 가지고서는 정말 초당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성호 의원의 이러한 결정은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은사, 멘토, 그동안에 뭐 많이 알려진 인물인데, 송상현 서울법대 명예교수죠. 예,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 법정의 재판관으로 처음으로 나간 분이 송상현 교수가 1호예요. 이 ICJ의 초대 재판관을 했고 또 재판소장까지 했습니다. 자, 이 송상현 교수가 조선일보에서요, 이 정치판이 이렇게 정말 아사리판으로 가다 보니까 이 원로들 의견을 좀 듣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여당이 지금 수세에 몰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 조금 이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가진 분들을 제가 보니까 인터뷰를 쭉 하는 것 같고, 1호로 송상현 명예교수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공감이 가는 얘기,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그동안에 지적했고 또 논평해왔던 부분하고 그런 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상현 명예교수의 글을 여러분께 이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해버리는 거, 이거는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공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위증 교사 혐의도 좀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건은 대북 송금 사건만 남아있는데, 대북 송금 사건은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됐는데 다시 원수사처인 수원지검으로 또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보강 수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내용 중에서 지금 이제 백현동 사건하고 위증 교사 혐의는 재판에 전부 넘어가고 남은 것만 대북 송금 사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검찰에서 입장문을 보면은 조속히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3개 중에 조속히 입장을 취하겠다 그러면은 3건을 전부 다 묶어서 불구속으로 처리하겠다는 거냐, 이건 우리 국민들의 분노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조속히로 본다면 지난주에 제가 평가할 때 그랬잖아요. 이번 주를 얘기하는 것이지 뭐 2, 3주 아니면 2-3달 후 거를 조속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 조속히가 말이죠, 이 위증 교사 혐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이제 쪼개기 후원 문제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사법방해 죄도 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송금 사건하고 쪼개기 후원은 뭐 간단 명료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유창훈이가 또 맞는다, 아니면 또 좌파가 또 맞는다 그러면은, 이거 법원에 소명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리고 인멸할 증거도 다 없다, 이미 검찰이 다 증거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또 이걸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요리 잡고 저리 잡아갖고 영장을 기각할 이 법원, 걱정이 됩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대법원장도 지금 우리가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12월 9일 날 이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참 걱정이 되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 구속을 하려고 취했던 세 가지 조건 중에 백현동은 이미 떨어져 나가서 대장동하고 이제 그 병합 처리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위중 교사 혐의는 대장동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법적 성격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별도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요, 주당 3회 정도 지금 재판에 나와야 되는데, 위중 교사 혐의는 어느 사건으로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 공직선거법으로도 평합 못하죠. 그 다음에 대장동하고도 평합 못해요. 그러니까 별도의 재판부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재판이 최소한도 주 4회 정도는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판단이 들어요. 자, 이러한 이재명이의 사법 리스크, 당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당무 수행이 불가하죠. 이런 현실적 측면만 보더라도 이제는 민주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재명이의 대표직 사퇴를 거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뭐 이거 내년 공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거론하겠느냐. 우리 우파들이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이재명과 그 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대폭적으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는 가짜뉴스 갖고 작업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호소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죄송합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번 기소에 넘기면서 지금 위중교사, 뭐 설명은 위중교사는 뭐 여러분들께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이 KBS PD 사칭 사건이 위중교사예요. 이 KBS PD 사칭 사건이 이미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랑 시장의 수행비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위중해. 내가 아무 죄 없다고 그래. 요렇게 교사한 내용이 위중교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 김병랑 수행비서 김진선인가요? 이 사람이 직접 검찰에 위중하라고 내가 이재명한테 지시를 받았다. 요거를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관련 녹음 파일도 그 검찰에 제출했어요. 이건 뭐 명명백백한 위중교사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검찰의 입장을 보면은요, 위중교사 사건은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발생한 범행으로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 의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이 김 씨와 함께 기소할 필요성을 고려해서 기존 재판에 병합하지 않고 별도 기소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화영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임을 고려해서 수원지검의 사건을 이용해서 필요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성남시장 김경남 수행비서 김모 씨에 대한 위중기사, 위중죄 이 불구속 기소 조치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사 때 있었던 일인데요. 2018년도 12월 22일에서 24일 날 이 김병랑 수행비서 김모 씨한테 수차례 전화를 걸어가지고 검사 사치 사건 수사 당시에 KBS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이재명이만을 주범으로 몰고 가기로 했다라는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가짜로 증언해달라, 이렇게 교사한 혐의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이 김 씨가. 그래서 2019년도 2월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재명이가 하라는 대로 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 증언이 그러니까 위증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증을 하는 바람에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나중에는 받아냈어요. 자, 이러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얼마나 교활한 인간이냐,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사건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요번에는요, 이 정성호 의원의 이 발언인데요. 정성호 의원이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의대 정원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 이러한 내부 방향을 지금 정하고 지금 구체적인 작업화 단계에 돌입하고 있어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성호 의원이요, 여기와 관련해서 역대 정권에서 선못된 정원인데 이거 국민들이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정성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시각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왜냐, 이거 윤 대통령 의료 개혁안을 의대 정원안을 지지한다고?
또 이 개딸들이 난리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락을 깔긴 깔았어요. 뭐라고 깔았느냐? 이 정성호도요 이재명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활한 성격의 일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무능부책인 무대책의 산무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 하나 하려는가 보다. 의대 정원학종. 이게 무능부책인 무대책? 이재명이는요. 그러면 이재명식 표현을 치면 더 무능, 더 무책임, 더 무대책. 이렇게 우리가 이재명을 그리고 민주당 정성호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나 검토가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다.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보완하여 분명하게 추진해서 성과 내기를 기대한다. 국민도 지지할 것이다. 이거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 이제 잠 안 와요. 아마 정성호 이거 징계에 넘기자고 개딸들이 난리를 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좀 더 나와야 되겠다. 이러한 의대 정원 확대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이 건강 복지 아주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요, 초당적인 지지를 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살 거리고 우리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왜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니까 국회의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특권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억대가 뭐예요?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 보좌관 9명 주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1인이 1년간 지냈는데 한 6, 7억, 최소한도 5,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일을 해야죠. 그래서 정성호 전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번 발언과 관련해서는 평가를 해주고 싶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사정원 부족하다. 뭐 수학과 그리고 지방 이거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도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냐. OECD 평균이 3.7인데 독일과 호주만 4.5, 4.0으로 높고 대한민국이 2.6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3분의 2밖에 안 돼요. 3분의 1이 부족한 거. 이걸 그래서 우리가 늘리려고 한다. 이거고요. 전공의도 어마어마하게 지역별로 보면 부족하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전공의가 그나마 한 40% 정도 되지만 그리고 경기가 17%. 그러니까 수도권만 어느 정도 좀 전공의가 확보되어 있지 나머지 지방은요. 어마어마하게 부족합니다. 예, 부산이 7%, 대구가 6%, 인천 4%, 그 다음에 경남, 전북, 광주 3%, 그리고 나머지 지방들은요 2%, 1%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상황에 있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부족해요. 의사수 참 굉장히 참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이게 왜냐면 의사 카텔이라고 봐도 우리가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득권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이후에 17년 동안 의대 입학 정원이 3,058명으로 딱 묶여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린다 하더라도 203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한의사를 제외하고는 3.0명 밖에 되지 않아서 그해 OECD 평균 4.5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래서 당장 내년 2025년도 대입 때는 의대 정원을 1,000명 정도 늘리는 것이 지금 현실적이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더 늘리겠다. 그래서 윤 정부 임기 내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겠다. 예, 이렇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송상현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윤 대통령은 한마디로 비칭이 하나도 없다.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얼마든지 새로운 인물을 좀 이렇게 발탁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몸을 좀 더 낮추고 포용하면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낼 것이고, 그리고 지금 외교 분야에서의 성과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이 외교 분야 성과는 본래 이제 좀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과실을 따먹는 때가 좀 오겠다. 그리고 기후변화라든가 이 대중문제 이런 것은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가 아니냐.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윤 대통령이 뭐라고 그럴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인구절벽, 그러니까 기후위기, 인구절벽, 중국 문제, 요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3대 도전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고 윤 대통령이 잘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정치판은 너무나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거 초등학생만도 못하다. 이런 정치 문화는 빨리 고쳐져야 되겠다. 이러한 이 주요 골자를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야말로 정치 신이기 때문에 빚진 것도 없거니와 그야말로 부유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걱정이 없는 아주 완벽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부모 밑에서 큰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도자적 자질이 뛰어나다. 이렇게 아주 호평을 하면서 이러한 능력을 가진,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은 책 읽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뭐 주면 다 읽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공부를 많이 하는 지도자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소양과 그리고 가정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될 만한 이런 자질과 그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겸손한 모드로, 여기서 겸손한 모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심을 받들라는 취지가 되겠죠. 이러한 이 평가와 조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의 이러한 보도 내용,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요. 굉장히 길어요, 인터뷰가. 자, 그래서 핵심은,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포용하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고 바뀌고,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국민들이 주는 과실을 따먹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성이 높고 인품이 좋은 인재를 많이 쓰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새 인물을 쓰고 싶다는 욕심은 확실히 있더라. 예. 그리고 정치의 양극화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면서 상대와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비전을 가진 인재가 과연 정치권에 들어가려고 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다. 인재가 그러니까 정치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긴급한 대한민국의 과제, 3대 도전 과제가 있는데 그게 기후위기하고 인구절벽, 그리고 중국 문제다. 예,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의 양극화가 도를 넘었다. 예, 자,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정치만 아니라 모든 사회 현상을 정치화하고 있는 것. 사법도 문화도 역사까지 과도하게 정치화돼서 극단화되어 있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 이러니까 미래지향적 안보를 가진 새로운 인재가 정치판에 등장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극렬한 정치, 한심한 정치가 국가의 미래까지 갉아먹는 무서운 결과를 낳고 있고, 문제는 바로 뭐냐? 극단화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정치의 저질화다. 그래서 국회를 완전히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표 원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권 내려놓기 주장에 전적으로 찬성을 한다. 그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정 질의할 때 봐봐라. 본회의장에 50명, 적으면 25명만 앉아있는데 양심 있는 국회의라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참에 국회의원을 대단한 자리로 만들지 말고 당선되면 월급 대신에 출석 수당을 받고, 그리고 보좌진 9명 대신에 연구보조원 한두 명만 붙여주면 된다. 여당은 대통령 눈도장만 찍으려고 하고 야당도 운동권 논리에 매여 있는 지금 상태로 가다 보면 똑같아진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 국민이 더 똑똑해지고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일반 국민에게 대해서는 생업이 너무나 바쁘니까 그야말로 언론이 국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언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지금 우리를 괴롭힐 이 세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기후변화, 인구절벽, 그 다음에 중국 문제. 여기에 관해서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범사회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좀 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춰라.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도 너무나 용산과 연결시키지만 하지 말아라. 각자 자기 역할과 소명을 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요. 대통령이 실용보다 이념을 많이 내세웠다는 의견. 자기도 본인도 전화를 많이 받는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문재인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전화 요청에 대해서 이 송상현 교수는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요, 철진한 이념 전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 이 얘기는요, 이념 문제도 대통령이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정체 요인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교육도 좋고 공적교육도 아주 잘 받았고 책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겸손하고 포용하면 특히 중도파가 알고 따라올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야당이 협조한다면 결국 최종 책임은 여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기존 정치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1%밖에 안 되더라도 꼭 해야 할 이런 개혁이 있으면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국민들도 평가해 주지 않겠느냐.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개혁을 통해 손해보는 사람들은 욕을 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행복과 특권을 미리 앞당겨 다 써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 그래서 개혁은요, 욕먹더라도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뭐 굉장히 긴 칼럼이 됐는데, 자,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의미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를 보시면 더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요, 핵심적인 부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 다음에 좋은 인재 쓰기, 그 다음에 겸손한 거, 그리고 외교 관계는 시간이 걸리지만 바르게 가고 있다. 그리고 이념 문제도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인구절벽, 중국 문제에 관해서는 시간을 갖더라도 뉴페이스를 동원해서 철저하게 챙겨 나가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YS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산악계 공부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지 않냐? 그런데 윤 대통령은 빚진 게 없기 때문에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예, 그러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려는 의욕이 대단히 강한 분이다. 주변에서 대통령이 언제 잠을 잤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새벽 1~2시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즉각 읽고 답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다. 참고로 송상현 명예교수, 서울대 명예교수는요, ICC입니다. 죄송합니다. ICC가 국제형사재판소, ICC. 예. ICJ는요, 국제사법재판소고요. 국제형사재판소는 새로 설치된 재판소예요. 예. 그래서 초대 재판관, 그리고 재판소장을 지냈고요. 무보수 병해직인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 이사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으로 봉사했고, 오피니언 리더들의 토론 모임 더 플랫폼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인 고아 송진우 선생의 손자입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 정치에 나올 때도 윤 교수한테 지금 조언을 구한 것으로 송 교수한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도 무슨 책을 보내주면 기억이 다 있더라, 남달랐다, 이런 또 일화도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상전을 벌이겠다,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근데 아직 지상전을 강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제가 보기에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데 뭐 어쩌겠어요. 이스라엘 가자 지구 점령은 이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아주 엄중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BS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60분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마스와 하마스의 극단적인 요소들이 모든 팔레스타인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다시 점령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지하지만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은 지지하지 않는, 이렇게 발언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방문할 것이다 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마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 이스라엘을 전면 해체 입장에 지지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전쟁 규칙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라 확신한다. 하마스는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팔레스타인 국가로 가는 길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규칙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절반이 된다. 그래서 이 전쟁 규칙을 지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상전을 하면은 전쟁법을 위반하는 그런 비인도적인 살상 행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거를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 병력은 파견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투력 중, 이스라엘도 최고의 전투력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 참여와 관련해서는요, 국경을 넘지 말고 전쟁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 이란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란이 하마스 공격을 지원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펼쳐지는 거, 우크라이나하고 이란, 이스라엘, 미국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로 두 문제를 모두 관리하면서 국제적 방어를 유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얼마든지 두 개의 전쟁 가능하다,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으로 미국 내 테러 위협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는 미 정부는 유대인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FBI에서도 이런 테러 위협에 대해서 만반의 대응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미국은요, 가자 지구 남쪽 이집트 통행로를 개통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링컨도 이 카이로를 방문해서 직접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요. 지금 이스라엘 지상전에 수만 명이 투입될 것이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 최후 통첩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가자 지구의 주요 공습지역, 그리고 대피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피가 필요한 지역은 뭐 다 대피가 필요해요. 특히 이 가자 지구는 전부 다. 요게 가자 지구 전체가 대피가 필요한 지역인데, 대피는요, 에레즈를 횡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피로, 이게 이제 이집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라마 횡단이라고 합니다. 이 라마.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자료에서 보듯이 가자 북쪽 병원 2곳하고 이슬람 7곳이 폭격을 당했고, 가자 지구 난민 캠프 1곳, 아파트 7개 건물, 학교 3곳, 은행 2곳, 그리고 데이르 알 빌라 난민 캠프 3곳, 칸 유니스 지역, 그 다음에 라파 지역, 이런 데서 대대적인 폭격을 당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지상전을 할 경우 하마스는 북한의 땅굴 전술을 쓸 것이다. 왜냐하면 땅굴이 말이죠. 가자 지구 한 뭐 460km 이 정도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지하 40m 밑에 이런 땅굴 전술을 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굴 전술이 인질 구출 작전의 이제 관건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상전의 성패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된다. 이런 땅굴 때문에도 지상전 이 투입이 지상전 개시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길에 오는 가자 지구 주민들,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인간 방패를 쓰겠다는 겁니다. 자, 가자가 지금 생지옥에 되어 있는데 WHO에서는요, 사망자 60%가 여성과 어린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자 지구 남부에 이스라엘이 물을 다시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저의 방송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